오늘 얘기를 나누실 몇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한국노총 수원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박명규 수원시 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노민호 초대 수원시 노사민정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과에서 초대 과장을 역임하신 현재는 수원역 가로정비 추진단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이시기도 힘든데 나오신 김에 서로 간에 인사를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뭐 평소에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딱딱한 네. 좋네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네, 인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창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민호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원래 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겠지만 노사문화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예. 일방적인 나라였잖아요. 오랫동안 한 40년, 50년을 노동 권리는 이제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경영 쪽에 이제 논리만 사실 작동했던 나라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가치로 이제 작동되는 사회였고, 근데 이게 유럽이란 사회가 1930년대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들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 모범 사례입니다. 1930년대 왜 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에서 이 사회적 대화가 합의, 노사정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보면 유럽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한 불안감들을 느끼게 되는데 1929년 미국이 대공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하면서 고도로 발달한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야, 이거 이제 유럽들도 다 긴장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도 저 미국처럼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긴장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실 1930년대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 대화 또는 대화를 통한 이제 대타협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 기록을 봐도 스웨덴이 이 임금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컸고 이랬던 사회들이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고 이러면서 소위 노사정 대화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98년 IMF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도 그런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야, 이거 노사 문화를, 우리식의 노사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못했죠. 그래서 2005년? 그때 우리 박 의원님, 우리 그때가 한 2005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5년쯤에 이제 과거에 IMF 이후에 이제 이 소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좀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아마 2005년부터 그 노사정 대화 뭐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를 이름도 바뀌고, 예, 바뀌고 예, 그러면서 그때가 아마 2005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노사 대화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제정되면서 우리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도 이제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2010년에 만들어지는데 약간 보시면 우리 박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늦은 면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한 도시는 한 2007년, 2008년 이때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수원은 그거보다는 한 1, 2년 늦었지만 조금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 좀 잘 만든 케이스. 이게 이제 우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대화, 노사정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뭐 사회적 배경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민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인 경영계가 그렇죠, 노동조합을 그렇죠. 억압하는 이런 단계였고요.
그래서 90년도 이렇게 88년도에 수원시에 노사팀이라는 게 좀 생겼고요. 아, 88년도인가요, 그게? 아. 그 노사 정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2000년도 들어가면서 정도 이제 좀 이 노사 문화에 좀 개입을 하고 정리를 좀 해주고 좀 도와줄 건 도와주게 됐다 해서 노사정 협의회가 생기고 노사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2010년도 들어오면서 이젠 노사정만이 결정할 게 아니고 이 시민단체고 뭔가 공감될 현상이 있다. 또 이 지역 그 노사 문화의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소통 차원에서 민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서 사실 수원시가 2010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 전신이 있죠 우리는. 그렇죠. 경제 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를 그때 IMF 경제 위기 때 그 얘기까지 하려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발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준비된 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예. 저 이상희 단장님도 그때 그 기억하시나요? 그 저 민선 그 2기 때 그 돌아가신 그 심재덕 시장님이 그때 IMF 때 경제 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라 해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파견 나가고 우리 박명규 의원님도 그 당시에 노총 상근자 몫으로 파견 나오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일종의 대화 기구가 조금 텀은 있었지만 2010년도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근 사무국은 저희가 수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맞습니다. 예.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도 아마 상근 사무국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몇 군데인지 저가 몇 군데가? 정확한 수치로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별도로 사무국을 만들었는데 꽤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원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면서 별도 상근 사무국을 만든 건 최초죠. 네. 최초고 제가 이제 최초로 그렇게 상근 사무국으로 일하게 된 거고. 네. 그래도 다른 데 많이 만들었구나. 저는 네, 맞아요. 사실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노총이 사무국을 그냥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온 게 사실이고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더 많을 거예요. 도단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총이 주로 사무국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시단위는 노총이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많아요. 이제 드릴 질문이 이제 상근 사무국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염태영 시장님이 그 노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지역 소통 이 각종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 노동 문제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노민옥장에서 말씀했지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하면서 이제 노동계도 고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던 차에 우리 항노총 수원지부가 그 지역 맞춤의 일자리 사업, 뭐 노사 공동훈련 사업 이런 일자리 사업을 많이 HRD 사업을 전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든 우리 노민호 사무국장을 위시로 한 이 협의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셨고 또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취임하시고 불과 한 4, 5개월 만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한 이런 계기가 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보다 더 잘하시네. 제가 더 오래 있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주변에 이제 다른 사무국을 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봐도 그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건 아닌데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건 아닌데 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운영이 뭐 나라는 대통령의 관심사에 따라 운영한다는 말처럼 그 지방 정부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장들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굉장히 잘 끌어온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수원시도 저희 이제 지자체장께서 노사민정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노사민정협의회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지금은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옛날에 대통령상이라는데 지금은 대상이라고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한 10년 동안 한 7번 받지 않았어요? 대충 한 7번.
제가 재임하는 동안 대통령상을 4번 받았고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 대통령상 제일 큰 상을 7년 받았다는 얘기는 뭐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보죠. 현실적으로 그게 옳으냐가 아니라 좋은 방향은 아닌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시민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관심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현실에서는 또 그런 면이 있죠. 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수원시가 사무국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맞죠. 그 노총이나 경총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또 성과를 내서 대통령상을 받아보니까 포상금이 그 당시에 1억이었어요. 처음에. 예. 두 번째까지. 예. 1억을 주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사업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뭐 포상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2010년도, 11년도에 사업비 1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걸 갖고 재투자라니 그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도. 예.